볼 수 있는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뜸을 뜨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먹는 오닭 같은 경우입니다. 실제 닭도 성질이 따가운데 오천 확실히 따뜻합니다. 제가 지난 일요일 날 생온나무를 자르다가 땀이 나서 이렇게 한번 슬쩍 했는데 닦았는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옷이 많이 올라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오늘 날씨가 상당히 추운데도 불구하고 밖에 나오니까 시원하고 손발이 뜨끈뜨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밖으로 오는 옷들인데 오닭을 드셔서 내부의 온도를 올려주기면 상당히 온도가 올라가면서 면역력이 강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철 드신 분들이 보면은 전체 지난번에 우리나라 이제 피부과 교실에서 조사한 보면은 오철 먹는 사람의 약 25% 정도가 오닭의 부작용을 느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철 계속 먹는 사람들은 그 효과가 때문에 좋기 때문에 오철을 먹는다고 그래요. 어떤 효과냐고 하니까 몸이 따뜻해지고 덜 피곤해지고 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성기능도 개선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을 때 잘만 사용한다면 상당히 좋지 않는가 싶어서 저는 몸이 차고 특히 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오철을 많이 투여하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몸이 따뜻해지면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맥이 정상적인 압력까지 올라갔을 때 보통 정상맥은 완맥이라고 합니다. 느릿느릿 오면서 힘이 적당히 있는 것을 정상맥이라고 하는데 몸이 찬 사람들의 대부분은 맥이 아예 잡히지 않거나 맥이 가늘거나 또 아니면은 맥이 완전히 숨어서 아주 깊게 눌러야만 겨우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도인데 이런 사람들도 따뜻하게 해주면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음식 가운데 이제 쑥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쑥이 위를 따뜻하게 해서 위에 염증을 없애주는 효과가 있는데 우리가 학생 때만 하더라도 제산제로는 뭐 시메티딘 같은 약을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쑥 추출한 이 물질을 이제 대부분의 양의사들이 사용하는 것을 봤을 때 쑥이 확실히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다고 봅니다. 그 외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어떤 생활 습관을 갖느냐 하는 겁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방식과 더불어서 가끔씩 이렇게 술을 마시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술은 이 한서 식화지에 보면은 모든 약의 우두머리이면서도 잘못 쓰면은 모든 병의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술은 전부 다 이렇게 발효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소화 흡수가 잘 되고 또 이 혈관을 확장해서 혈류순환을 늘려주기 때문에 몸의 온도를 상승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술을 젊어서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기보다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50 이후부터 조금씩 정기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보통 하는 것처럼 반주 형태로 먹는 것이 가장 좋지 않는가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요즘에 이제 막걸리 열풍이 불고 있는데 이 막걸리도 차게 해서 드시는 것보다는 좀 따뜻하게 해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맥주만 하더라도 이 미국의 영향을 받은 국가에서는 맥주를 차게 먹는 데 비해서 유럽이라든지 예전에 독일이 맥주를 전달했던 곳에서는 크게 이렇게 차게 해서 먹지 않습니다. 미지근한 형태의 맥주를 마시는 걸 봤을 때 이 찬 맥주는 한결 아랫배가 찬 사람들을 더 나쁘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나서 설사를 자주 하거나 대변변은 홀수가 많은 사람은 차게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깊은 잠을 자는 건데 사실 잠은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 지금부터 약 20년 전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핀란드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OECD 국가 가운데서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201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자살하는 사람이 약 15,500명 정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의 2배나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은 그 10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자살자의 100배나 된다고 해요. 그 정도로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살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잠이 모자라는 사람입니다. 실제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좋은 점이 뭐냐고 하니까 24시간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 우리나라가 굉장히 보안이 잘 돼 있고 사람들이 밤늦게 돌아다니니까 좋다고 하는데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은 건강에 있어서는 상당히 나쁜 점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강남역에 나가 보면은 새벽 1시인데도 택시 잡기가 어렵고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새벽 2시까지도 계속 온라인상에서 채팅이 일어나고 하다가 새벽 3시 넘어서 잠자야 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이제 성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늦게 퇴근하니까 새벽 1시까지 안 자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가 아침에 깨우면 못 일어나고 낮잠을 2시간씩 자고 하는 이런 습관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 가운데 하나라고 봅니다. 실제 얼마 전에 약 한 달 전에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 8만 명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잠자는 습관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루에 5시간 정도 자는 사람하고 8시간 자는 사람을 비교해 봤을 때 5시간밖에 안 자는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8시간 자는 아이들보다 무려 2배나 높았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이상 자살을 생각해 봤던 하는 사람이 약 33% 넘게 나왔습니다. 5시간밖에 안 자는 사람들은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을 깊이 자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잠도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단계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 잠은 이제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 보면은 이 밤에 잠자는 시간의 구조를 보면은 총 8시간 잠을 잔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에 한 3시간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수면도 보면은 눈을 감았을 때부터 잠이 빠지기까지 약 30분 정도 걸리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수면이 있습니다. 근데 3단계, 4단계 수면이 전체 수면의 약 25%를 차지해야만 됩니다. 근데 이 잠을 새벽 2시, 3시 넘어서 자면은 3, 4단계 수면이 없어요. 특히나 수면 유대들을 드시거나 아니면 안정제를 드시는 분들은 대부분 3, 4단계 수면이 아예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도 피곤한 거예요. 똑같은 수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깊은 잠을 자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냉증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잘 치료되는 사람들은 보면은 잠을 잘 자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치료를 2달 해도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들을 보면 잠을 전혀 못 자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많더라고요. 우리나라 이제